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드라마 많이 새로 시작해가지고 드라마 리뷰를 잔뜩 해볼 거예요. 나 오늘 그건 줄 알았어요. 신비한 동물사전 리뷰인 줄 알았어요. 네? 약간 슬리데린 스타일로 머리 바꾸셔가지고 무슨 소리야 지금. 야 무슨 앞머리만 내리면 송혜교야. 콧구멍을 왜 또 벌려? 나 이거 절대 편집 안 해. 나 이거 절대 편집 안 할 거야. 슬리데린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걔들도 알아보고 지금 네 걔들도 나한테만 오잖아. 그치? 해리포터 좋아해서 그래. 시티가. 자, 야 얘가 남성이잖아 또. 딱 송혜교에 끌려버린 거지. 미쳤나봐 진짜. 양말 짝짝이로 신고. 일단 첫 번째 드라마는 지금 공개가 됐었어. 남자친구. 남자친구랑 아람브라랑 스카이캐슬 리뷰를 할 거예요. 뭐가 제일 재밌어?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단연 재밌다. 거기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다. JTBC 드라마인가요? JTBC. 어떤 내용이에요? 좀 설명해 주세요. 완전 상위 0.01%가 모여 있는 어떤 타운, 뭐랄까 약간 지금 약간 우리로 유엔 빌리지 같은 그 타운의 사모님들이 사모님들의 목표는 이거야. 우리 아이들이 다 서울 의대를 가서 3대째 의대 집안을 우리가 이렇게 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모님들이 자기네 아이들을 서울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물불 안 가리는 내용이다. 그치.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아? 일단 그분들의 삶은 잘 모르잖아. 아주 자세히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약간 엿보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팩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아 그래요? 있더라고. 그 드라마 끝나고 그게 진짜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 강남 돼지 엄마 막 인터뷰하고. 아 돼지 엄마 인터뷰도 나왔어. 그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니까, 완전 새로운 이야기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의 어떤 되게 우리 사회에 어두운 면, 되게 아픈 면을 꼬집는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위 1%를 거기다 이제 넣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동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되게 우려했던 게 이게 이 입시 문제를 되게 꼬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부럽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되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정말 진절머리나게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그걸 잘 이렇게 풀어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전혀 그들의 삶이 뭐 부럽거나 이렇지 않고 진짜 맞아. 미쳐버리겠다.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그게 그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그 뭔가 되게 화려한 삶과 그것의 어떤 추악한 이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유지한 것 같고 염정아 씨가 정말 난 너무 좋아하는 배우야. 평상시에도. 연기를 너무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정말 정준호 씨 옆에 있어도 뭐 살리고 뭐 이태란 씨 옆에 있어도 살리고 그러니까 저 배우는 너무 대단하다. 그래, 이런 것도 좋을 거야. 배우들이 어떤 되게 소비되고 어떤 기량을 못 펼치는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기량을 펼칠 만한 그 어떤 플로어를 만들지 못하는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 배우의 진가를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판이 잘 깔리고, 또 이 배우들도 아주 작심을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뽐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아주 그것도 재미가 쏠쏠해. 그리고 아역들도 연기를 다 잘해요. 캐릭터가 다 살아있고 이래서 아역들을 발굴하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갈까 다음으로? 그래. 뭐부터 하고 싶어요? 아람브라를 할까? 아람브라를? 너무 화가 많이 났으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났어? 나는 난 게임이 싫어. 그리고 난 게임 싫어. 근데 게임 너무 많이 나와. 극혐이야. 극혐까지? 아람브라도 소개 좀 극혐이야. 해주세요. 무슨 드라마인지. 아람브라는 현빈이 겁나 부자야. 개부자. 네, 투자 회사 CEO야. 근데 그 투자 회사 CEO한테 찬열이가 전화를 해. 천재 소년 우리 찬열이 게임을 개발한 찬열이가 기가 막힌 게임을 개발한 거예요. 완전 증강 형실이 쩔어버려. 지금 실제 현실이랑 분간이 안 돼버려. 그런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현빈이 찬열을 찾으러 아람브라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박신혜를 만나고 이런 박신혜는 내용인데, 거기서 호스텔을 하고 있는 찬열이 찬열군의 누나야. 누나예요. 근데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와. 게임 얘기가.
계속 게임만 해. 내가 게임 유튜브를 보는 건지 뭘 보는 건 드라마를 보는 건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시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도를 우리도 우리 드라마에서도 그래 이렇게 뭔가 쓸데없이 돈을 때려박은 것 같은 느낌의 드라마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요. 의미가 있는데 약간 연출이 저는 신이 너무 났다. 그러니까 좀 강약 조절을 못한다? 그러니까 뭐 정말 게임하는 장면을 아 그렇구나 저걸 지금 하는구나 정도만 보여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뭐 캐릭터 하나 죽이는 걸 한 10분 15분을 보여주고 있어. 액션 영화처럼 아주. 그럼 내가 게임을 하지 그 시간에 왜 드라마를 보겠어. 내가 실제 게임으로 하면 뭐 레벨업을 했겠다 이미 벌써. 그러니까 좀 그런 배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디다가 이렇게 뭐 CG 효과도 더 팍 많이 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와 이렇게 다 뭔가 늘어놓는 느낌이야 모든 것들을. 우리 드라마 짱이지 하면서 다 때려박았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워낙에 또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분이기도 하잖아요. 전작이 이제 W고 W를 예로 들면 거기서 이제 이종석 씨가 웹툰 속에 있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W를 만화 그리는 것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봐. 미쳐버리는 거지. 그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 아람브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게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현빈과 박신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그래. 찬현 씨가 지금 죽은 건지 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난 너무 궁금해.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걸 풀어줘.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해서 떡밥을 던져주고 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게 드라마가 재밌지. 요즘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는데 내가 실제 렌즈 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재밌겠어요? 그걸 보면? 아 진짜 답답 싫어. 그래서 그 PD님 내가 전작을 찾아봤더니만은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가장 히트한 건 지금 비밀의 숲이더라고요. 근데 비밀의 숲은 또 괜찮았잖아. 뭐가 문제인 것 같아? 그건 연출이 좋았어? 아 연출이 좋았다. 이건 아니지. 아 그러면 PD님 뒤떨어지지 않았다. PD님 뒤떨어지지 문제. 않았다 이거지. 비밀의 숲도 연출이 뒤떨어지지 않았다. 흥은 아니었다. 아니 차라리 W에서 이런 식으로 때려박았으면 이해는 해. 왜냐면 이종석이 웹툰 캐릭터니까 웹툰 현실이 아주 길게 나온다. 웹툰 속의 모습이 아주 길게 나온다 이러면은. 근데 이거는 뭐 현빈이 지금 게임 캐릭터도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흥미로운 부분이야. 이제 그 VR이랑 현실이랑 그러니까 VR에 대한 판단이 이제 현실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2화 마지막에 그게 나오잖아요. 뭐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분명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런 지점을 얘기할 때는 VR을 좀 많이 써도 될 것 같아. 내 그러니까 말이 내가 이미 드라마에 푹 빠졌을 때 보여주라고. 푹 빠졌을 때. 그리고 필요할 때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지. 드라마에 안 빠졌는데 계속 내가 이게 게임이야 드라마에 이거 하게 하면 못 빠진다 우리가 드라마에. 집중이 안 돼. 지쳐버려. 좋아. 다음 TVN인가요? 예, TVN입니다. TVN 송혜교 박보검 씨가 주연하고 있는 남자친구예요.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뭐가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네. 일단 남자친구를 저는 30분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30분이면 어디까지야? 전 2부를 봤어요. 2부에 30분. 어디까지야 그러면은? 취직해가지고 송혜교 씨가 보고 뭐 그분 갔던 놀이터도 가보고 뭐 여기까지예요. 네. 난 진짜 재밌게 봐. 진짜 재밌게 보진 않지만 볼만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대중적 여론이 훨씬 안 좋아서 난 약간 그래. 영문을 모르겠다. 안 좋아 여러분. 이 정도까지 안 좋을 일인가. 댓글을 신기해서 계속 봐. 뭐래요 댓글에? 화가 너무 많이 났어. 일단 사람들이. 그리고 송혜교, 박보검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찍냐. 대사가 너무 거슬린다. 두 스타가 아니면 진짜 보지 않았을 삼류 드라마다. 근데 뭐 대부분의 로맨스가 삼류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고 또 본 것 같은 느낌. 기시감이 많이 든다.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로버에서도. 그 기시감이 드는 장면의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저는 뭔가 어떤 설정도 뭐 예를 들어 뷰티 인사이드만 봐도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어떤 뭔가 성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반전이 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은 정말 손에 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작품들이 최근 들어서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즈음에 남자친구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거야. 그것도 뭐지 이렇게 별로인 드라마인데 왜 송혜교랑 박보검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난 어쨌든 완벽하게 새로운 로맨스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대중적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근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언니가 부자야. 너무 부자야. 언니 이혼했는데 그 위자료로 호텔을 받았어. 호텔 받은 다망해 가는 걸 호텔을 받았는데 그걸 이렇게 세웠어. 다망해 가는 거야? 다망해 가는 걸 이렇게 세운 어떤 여성 CEO의 신화야. 모두가 언니를 부러워하지. 근데 언니는 사실 국회의원의 딸로 자라서 대기업에 팔려가고 국회의원 딸. 그리고 위자료로 호텔을 받아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엑스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가면서 어떤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불필요한 가십에 얽혀있는 그런 사람이야. 외롭고 막 지쳐있는 사람이야. 억압되고 막. 언니는 마음대로 차 창문도 못 열어. 왜? 차 창문 좀 열게요 이러면 비서가 내일 일정이 많은데 찬바람 맞으시면 안 된다. 근데 너무 지금 지나치게 이 스토리만 열심히 설명하는 거 아니야? 송혜교에 특히 몰입돼가지고. 내가 특히 몰입돼서 지금 머리가 딱 송혜교잖아. 교수님이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래서 쿠바를 가나요? 쿠바에 갔어. 쿠바에 새로운 호텔을 세우려고 갔는데 거기서 청포도 같은 우리 박보검이를 만난 거지. 청포도 같으니 왜 붙어요 거기? 아야 1화 안 봐서 이래. 1화 안 보고 리뷰할 수 있니? 1화에서 딱 혜교 언니가 박보검을 보고 몇 살일까? 청포도 같네 이랬단 말이야. 청포도 같은 박보검을 딱 만나서 이제 언니의 세상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보검이가 언니의 세상을 흔들었어. 이가 쏙쏙되지.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 혜교 언니의 마음이 나는 1도 나는 재벌도 아니야. 국회의원 아빠도 없어. 그리고 이혼도 안 했어. 근데 혜교 언니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 너무너무 몰입하게 돼. 이 혜교 언니의 서사를 완전히 탄탄하게 쌓아 올려버린다. 그거에 나는 정말 저는 이제 잠깐 봤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일하게 이 드라마에서 약간 높이 사는 지점이다. 송혜교 그 여성의 캐릭터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지점이 유일하게 제가 생각한 장점이고요. 나머지 특히 저도 정말 대사가 너무 거슬리고. 어떤 게? 사람들은 약간 문어체 아니면 뭐 청포도 같다 이런 류의 대사를 거슬려하거든? 네, 청포도 같아도 지금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약간 청포도 같네? 청포도 같지 않아 진짜 박보검이? 전혀요. 1화에는 더 청포도 같거든. 제가 본 부분이 이제 2화에서 그분이 박보검 씨가 신입선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소개를 이렇게 그분 미래에 나왔던 그분 이름이 뭐지? 김혜은 씨인가? 이혜은 씨인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소개를 시켜 박보검 씨를 부서에 그러면서 신입 중에서 얼굴은 1등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미친 거지 지금. 돌았어? 여자한테 지금 얼굴은 1등이지 이러면 또 난리 나잖아. 난리 나요. 그럼 뭐 지금 남자라 괜찮은 거야? 아니 내가 박보검 씨 잘생긴 거 너무 알고 박보검 씨가 잘생긴 게 배우로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겠지. 칭찬할 지점이겠지만 그 안에 드라마 안에서 캐릭터 속의 신입사원에서 그 사람이 잘생긴 거 안 잘생긴 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박보검 씨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그 마켓 홍보부에서 일하는 여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박보검 씨한테 이제 결혼이나 혼례나 올리자거나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한다거나 또 보검 씨가 넌 언제 이뻐질래?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 해대는 건지 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예민한 시국에.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예민한 시국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시국에 이 드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두 배우는 왜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가를 진짜 잘 영문을 모르겠다. 송혜교의 캐릭터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반면 뭔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드라마 속의 세상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약간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균형이. 그래서 좀 캐릭터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반대로 박보검 씨 캐릭터는 얼마나 식상하냐고요. 얼마나 식상해요. 그리고 그 장면도 나오잖아. 그 과일 파는데 또 이제 아줌마가 왜 저기랑 가격이 달라 막 이러니까 아무튼 다 똑같냐 상품면 다 똑같냐. 근데 이제 그게 박보검 씨가 그때 막 아빠 옆으로 와서 에이 이거는 훨씬 좋은 거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얼굴이 좋네. 또 이딴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이게 본격 박보검 약간 희롱하는 드라마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간 뭔가 그 착한 청년 맨발로 산에 등산을
모르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아주 건강한 에너지를 밟고 자라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막 부모님은 야채 가게 채소 가게 하시는데 막 혼자 막 다 혼자 커가지고 막 전혀 반항하지 않고 엄마 쿠바 갈까? 쿠바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고 저는 동화 같은 호텔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식상하다. 너무 식상하고 현실성이 없다. 근데 원래 현실성이 없어 로코가. 근데 송혜교 씨 캐릭터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꽤 정말. 그리고 지금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조차 얼굴이 몰입하게 공통점. 만들었잖아요. 얼굴이 공통점이잖아. 근데 박보검은 누가 이입할 수 있나? 누가 이입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박보검이 아니라면 누가 저 캐릭터를 좋아할 수가 있는가를 계속 몰라. 로코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서 모르겠어요. 매력을 모르겠습니다. 아 남주로서의 매력을? 이 드라마의 매력을 모르겠습니다. 네, 드라마의 매력. 근데 전 되게 이게 평가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난리 나버렸어. 시청률도 아주 높은 편이지만 계속 하락하는 추세야.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4회까지밖에 또 안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를 일이긴 한데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 게 어쨌든 이전에 로맨스물은 다 여자가 어떤 모든 시련을 겪고 그 상위 클래스로 가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니니까 어떤 여자가 오히려 다 모든 걸 갖고 있고 뭐 이런. 아니 여자가 뭐랄까 박보검이 상위 클래스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지. 뭔가 둘이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남녀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행복에 지금 목말라 있으니까. 왜냐면 기존에 있던 다른 재벌 남주들은 자기의 부를 아주 많이 만끽하는 캐릭터였잖아요. 현빈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보검도 그 소소한 행복을 주려고 하고 혜교 언니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드라마니까 어떤 누구의 신분 상승과는 다른 결로 드라마가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 해면